검은 흑표범이 사슴무리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정글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냉혹한 규칙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죠. 평화의 바위 밑으로 물이 사라지면 건기가 왔다는 뜻이었고 그 기간만큼은 육식동물조차 송곳니를 숨겨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규칙을 깨는 자는 정글 모두의 적이 되었고 그래서 그 연못만큼은 육식과 초식의 경계조차 사라진 평화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정글의 왕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는 물이 아닌 어린 소년을 사냥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소년의 아버지가 호랑이의 눈을 상하게 했던 탓에 호랑이는 복수를 품고 있었으나 오늘만큼은 정글의 규칙과 늑대, 무리가 버티고 있어 아이를 공격하지 못한 채 위협만 던졌던 것이었죠. 가뭄이 끝나고 비가 쏟아지는 바로 그날 소년은 이승을 떠날 것이라 경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기가 돌아오면서 그 말은 늑대들의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되었습니다. 무리 전체가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늑대들 사이에서 자란 소년은 그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자신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정글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소년의 스승이자 보호자였던 검은 흑표범은 인간만이 그를 살릴 수 있음을 알아차렸고 소년은 어미가 되어준 늑대와 이별한 채 조용히 인간들의 세상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은 표범이 불길함을 느낀 바로 그때 호랑이가 공격해왔고 표범은 시간을 벌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맞섰지만 결국 상대가 되지 않았죠. 순식간에 흑표범이 쓰러지자 호랑이는 소년을 쫓기 시작했고 소년은 필사적으로 달리다 눈앞에 나타난 높은 절벽 앞에서 결국 뛰어내릴 마음을 먹었습니다. 호랑이가 거의 따라잡는 순간 그때 물소떼가 갑자기 나타나 호랑이를 들이받았고 비틀거리는 사이 소년에게 기회가 생겨 그는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질 수 있었죠. 겁에 질린 물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호랑이는 다시 소년을 찾아냈지만 소년은 재빨리 뛰어올라 물소의 뿔을 붙잡고 무리와 함께 들판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분노한 호랑이는 책임을 늑대들에게 씌워 리더를 제거한 뒤 절벽 아래로 내던졌고 한편 소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에 도착해 발밑에서 뱀이 벗은 허물을 발견했죠. 너무 거대해 믿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걸음을 옮겼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곳이 어떤 존재의 영역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공포의 발이 굳어버린 순간 거대한 비단뱀이 소리 없이 다가왔지만 바로 삼키지 않았고 그 눈에 담긴 기묘한 힘을 마주한 순간 소년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비단뱀의 눈을 통해 소년은 자신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여행 끝에 동굴에서 피운 불 하나가 호랑이를 끌어들였던 밤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왼쪽 눈을 불로 상하게 한 대가로 아버지는 생명을 잃었고 상처 입은 호랑이는 달아나면서도 동굴 속에 아이가 남아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 검은 표범이 아이를 찾아냈지만 혼자 키울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아이의 운명을 늑대 무리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은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깨달았지만 바로 그 순간 깊은 환각에 빠져들었고 거대한 비단뱀이 이미 그의 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죠. 복수는 힘으로 짓밟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법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